찬반 논란을 겪은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건들이 청양군의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청양군 공모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법 통과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도청 소재지 시승격은 이웃인 예산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까지 충남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30일까지 충남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남부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30일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이며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많게는 30에서 50mm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은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찬반 논란을 겪은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군의회가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던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청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건데요. 청양군이 공모사업으로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마저 부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야유와 함께 항의가 빗발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아니, 미래를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청양군의 미래를? 청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과 청소년 재단 설립이 모두 부결되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 70여 명이 반발한 겁니다. 주민들은 공개가 아닌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충남도 공모에서 따낸 사업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군의회가 적합한 부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부결된 이후 청양군이 다시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이용 불편과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 유사실을 모아서 집적화시키고 접근성, 활용성, 편리성 등을 군민에게 제공하자는 변경 부지가 왜 반대 이유가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의원 3명은 마지막 안건 투표를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의정 활동하면서 과연 꼭 이렇게만 해야 하나 반문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상처는 의견 조율에 다수 의견도 존중해야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집행부가 일하려고 할 때 일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의원님들한테 호소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굳어진 표결 양상대로 늘 그렇듯이 3대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따는 공모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주민들은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당진시가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민관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지역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분기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민관사 협의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문산단과 송산산단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8일 낮 12시쯤 당진 성문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8km 떨어진 해상에서 5톤급 모터보트가 좌초됐습니다. 119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정과 구조정을 보내 선장과 승선원 등 11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법 통과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시 승격 추진 과정에서 이호신 예산군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환점을 둔 민선 7기 홍성군. 김석환 군수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 마련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대상지로 공식화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충남 분산 유치 주장을 의식한 듯 내포신도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기업들을 여기저기 그냥 떡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가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집중 와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모태가 되는 거거든요. 내포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홍성만이 아니고 예산과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 도가 함께 도청 소재지 시승격을 추진하면서 예산군과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예산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시승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황선봉 예산군수는 홍성이 처음부터 가까운 예산과 힘을 합쳤어야 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도청 소재지에 예산도 포함되는 만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조례를 보면은 도청 소재지란 도청 사무소가 있는 곳, 도의회가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홍성이나 예산이나 다 해당되는 거죠. 저는 이웃 형제 같은 예산군 함께 발전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지 절대 홍성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밖에 주민투표를 통한 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 활발한 기업 유치와 구도심 활성화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김 군수는 남은 기간 시승격과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서단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 영해수호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해의 독도 경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요.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연안항엔 영해관리를 위해 해경부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도는 서해 영해수호와 영해관리 효율성 제고,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박사는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와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경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해양수산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은 해군, 해경, 함정 계류, 긴급 상황 시 어선 피난 등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관리 연한항 추진을 위해선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적정 규모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철 경비과장은 경렬비열도 서측 해상은 외국 어선 영해 침범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다며 경렬비열도에 대형 부두가 건설되면 중간 피항지로 활용해 이동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고 불법 조업 감시와 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경렬비열도는 동, 서, 북, 경렬비도 이렇게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부여해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아산해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3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 블랙박스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기 앞으로 진로 변경에 들어온 차를 다시 앞지르려다 일으킨 사고인데요.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로의 진행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는데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익숙한 길이든 아니든 도로 위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와 같은 안전운전 습관은 이런 돌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늘 안전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건영 세안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충남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9일 온라인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식과 학생 질의응답, 희망 메시지 전하기 등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남 출신인 백종원 대표는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건영 교수는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로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충남 교육 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 탈락시키고 좌천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인사과장과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일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 비서는 노조의 재고 요청에도 발탁 승진시켜 공직사회에 공분을 샀고 때문에 내부 민심도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적 공로 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임용 기준이 바뀌면 1년 뒤 적용하는데 충남도는 고시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인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진과 보령 지역 환경 기초시설 3곳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 충남도는 당진 고대 부곡과 합덕 하수처리장 등 3개 시설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7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90만 kWh로 주민 1,000여 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로 연간 400여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3,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청양군의 대표 축제인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올해 온라인 특판전으로 치러집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는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야외 대규모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추진위는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개장하는 대전 학하동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등 방식으로 다양한 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여성 최초로 이현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인 이 의원은 지난 25일 13명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투표한 결과 7표를 얻었습니다. 함께 후보로 나온 미래통합당 장갑순 의원은 6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의장은 이수희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최기정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조동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안효돈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연평해전 호국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추모식이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한 상사의 모교인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는 한 상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8일마다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이동희 충남 서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헌화와 분향, 추도사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가 1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14개 모든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 중인 관제요원이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은 관제요원은 지난 5월 산성리 일대에서 한 용의자가 차량 터리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CCTV 관제센터에서는 현재까지 500여 건의 재난안전과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주말 어르신들에게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은 감자조림과 샐러드 등 4개 반찬을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부석중학교 학생들의 반찬 봉사는 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겠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 18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 청양이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과 청양이 22도, 당진, 예산 23도, 서산과 태안은 24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로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에 비가 그친 뒤 수요일에는 맑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다가 주말인 일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